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문형입니다. 오늘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살인사건이고요. 그 숫자가 무려 198명입니다. 거의 200명이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방화사건이자 또한 최악의 대량살인사건이며 최악의 묻지마 테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198명의 사망자 중에서 신원 미상 사망자가 6명이나 되는데요. 신원 미상 사망자 6명 중 3명은 DNA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만 들어도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집 근처 주유소로 가요. 거기서 휘발유를 구입합니다. 그 구입한 휘발유를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가 갖고 온 플라스틱 샴푸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을 든 채로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 1079호였는데요.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시작됩니다. A는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요. 그런 다음 휘발유가 담긴 통을 만지작거리고 라이터를 껐다 켰다 거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앉아있던 승객 전용남 씨가 보소, 당신 왜 자꾸 불을 켜는 거요?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합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A는 움찔해요. 그러면서 행동을 잠시 멈춥니다. 그러다 어느덧 A가 탄 1079 열차가 대구 중앙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는 순간 A가 휘발유에 불을 붙여버려요. 휘발유에 불을 붙이니까 A의 옷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옷에 불이 붙으니까 A는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휘발유통을 지하철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불 붙은 지하철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하철은 몇 초 만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버립니다. 현명하신 저희 시청자분들,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이 빨리 번졌냐? 그 이유는요, 당시 지하철은 의자부터 바닥까지 전부 불에 타는 가연제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빠르게 번졌던 거죠. 아,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셔서 아까 보소, 당신 왜 자꾸 불을 켜는 거요? 하면서 A씨를 제지했던 전용남씨를 기억하시죠? 그 전용남씨는 중앙로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펑펑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삽시간에 불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범인인 A도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열차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전용남씨는 용감하게 열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시오 하면서 범인 A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탈출시켰고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서 불을 꺼줍니다. 그 다음 범인을 잡았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열차 1079 승객들은 당연히 지하철이 불에 탄 상황이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아비규환 상황에서 탈출하느라 바빴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범인을 잡아서 경찰서에 끌고 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전용남 씨가 엄청 용감한 거죠. 그런데 사실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분들은 지하철 문이 열려 있었고 열차가 불에 탄 걸 봤기 때문에 그나마 빠르게 대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큰 비극이 시작되려고 해요. 1079 열차 기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단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 진압을 시도해요. 그러나 화재 진압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경황이 없어서 화재 발생 사실을 종합사령실에 보고를 못하고야 말죠. 그냥 그대로 대피를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뼈아팠어요.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또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종합사령실 컴퓨터에 중앙로역에 불이 났다 라는 화재 경보 문구가 떴습니다. 경보음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종합사령실의 대응이 아주 미흡했어요. 경보음의 오류가 잦다는 이유로 이를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야 합니다. 불이 난 건 1079호 열차예요. 그런데 그 열차는 불이 난 채로 중앙로역에 계속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반대편 승강장으로 1080호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합사령실에서는 1080호 열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입 금지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중앙로역은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지시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80 열차는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던 중앙로역 승강장에 도착해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그리고 불이 옮겨 붙게 되니까 1080호 열차의 전차선이 단전되면서 전동차의 전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열차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열차가 중앙로역을 빠져나갈 방법 역시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080 열차 기관사가 종합사령실에 답답하니까 빠른 조치 바랍니다. 대피시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종합사령실에 승객 대피를 시켜야 할지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이걸 꼭 사령실에 물어봐야만 아나요?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승객 탈출을 시켰어야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몇 분이나 시간을 끕니다. 모든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을 끈 게 참 고구마처럼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더 지난 후에야 종합사령실이 1080호 열차 기관사에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기관사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철 중 일부인 5, 6호 차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요. 또 1080호 열차 기관사가 중대한 잘못을 하고 합니다. 바로 전동 지하철 마스터키를 뽑아버린 게 그것입니다. 마스터키를 뽑아버리면 열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이미 열려있던 출입문도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이 닫혀버리니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은 그대로 지하철에서 질식해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도 1080호 기관사는 무사히 탈출을 했고요. 결국 1080호에서
1호차 1명, 2호차 8명, 3호차 2명, 4호차 13명, 5호차 55명, 6호차 63명으로 모두 142명이 사망하고야 합니다. 오히려 불이 붙었던 1079호에서는 49명이 사망했는데 반대편 열차였던 1080호에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사실 1080호 열차는 중앙로역에서 멈추지 않았거나 무정차 통과를 했다면 혹은 정차한 후에도 빠르게 승객들을 대피시켰으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많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야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명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151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DNA가 완전히 파괴당한 사망자도 있었고요. 이 사고로 8개월간 중앙로역뿐만 아니라 인근 6개 역의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전 구간이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1년가량 소요되었다고 해요. 한 명의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으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와 1년 동안 주변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말 그대로 대참사가 벌어지고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A는 과연 누구일까요? 2003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A의 이름은 바로 김대한입니다. 이 사람은 범행 이전에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사, 행상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지만 1999년부터 우울증이 발병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는데요. 2001년에는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몸 오른쪽 대부분이 마비되었고 실어증도 얻게 됩니다. 결국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게 되죠. 또 김대한은 병원에서 받은 중풍 치료가 잘못되어서 자신이 장애인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해요. 또 2002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기 열흘 전에도 자신이 치료받았던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죽여달라며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론됩니다. 범행 동기를 보면요. 김대한은 뇌졸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자살을 생각했는데 혼자 죽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람 많은 대중교통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도대체 왜 선량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정작 김대한 본인은 옷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화상을 입게 되고 겁을 먹어서 도망치다 자살에 실패했고요. 무고한 시민들만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하고 만 거죠. 또 이 사건의 정말 슬픈 포인트는 당시 승객들이 지하철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음성 사서함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이들 역시도 대부분 1080호의 승객들이었습니다. 희생자 정지영 씨가 남자친구에게 한 통화 기록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 불났어. 연기가 많아서 숨을 못 쉬겠어. 문이 잠겨서 못 나가겠어. 또 당시 31세였던 이성훈 씨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또 당시 18살이었던 고등학생 이미영 양은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없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또 당시 24세였던 아들 손준호 씨가 탈출에 성공해 생존한 모친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엄마 나간 거죠? 난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사랑해. 당시 31세였던 아들 박정순 씨가 노모인 황점자 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 지하철에 불이 나 난리라 해. 뭐하노 빨리 나온나. 못 갈 것 같아 해. 저 죽지 싶어 해. 어머니 애들 잘 좀 키워주이소. 참고로 이날 박정순 씨는 직장을 얻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19세였던 이선영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엄마 지하철에 불이 났어. 영아야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영아 숨이 차서 더 이상 통화를 못 하겠어. 엄마 그만 전화해. 영아야 제발 엄마 얼굴을 떠올려봐. 엄마 사랑해. 또 당시 56세였던 남편 이혜우 씨는 아내 김민정 씨에게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건강하게 잘 지내. 라는 말을 남깁니다. 또 죽음을 예감한 남성 승객이 자신의 죽음을 연인이 알면 슬퍼할까봐 일부러 기분 나쁘게 보낸 이별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너 정 떨어진다. 크크. 우리 그냥 헤어지자. 크크. 일부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에 보고는 슬퍼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저처럼 눈물을 훔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너무도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악의 방화범 김대한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당연히 살인죄를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김대한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대한에게는 현존전차 방화 치사죄만 인정이 됩니다. 현존전차 방화가 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존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전차는 우리나라 모든 지하철들에 해당되는 전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화는 불을 질렀다는 거니까 지하철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한 죄만 적용되었다는 거죠. 살인죄가 배제되고 현존전차 방화 치사죄가 인정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무슨 판결을 받았을지인데요. 검찰에서 김대한을 기소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한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죠. 많은 분들이 뭐 무기징역이라고? 그럼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의사가 김대한의 상태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판단을 해요. 김대한의 우울증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다. 즉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의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게 뒤집혀요. 재판부는 김대한 정도면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였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사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김대한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항소 기각되고 김대한은 2심에서 상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심의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나온 게 아니고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게 된 셈이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한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김대한만 잘못을 한 건 아니죠. 1079 기관사도 있고요. 10805 기관사도 잘못을 했습니다. 1079 기관사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운전사령실에 보고를 안 했고 그걸로 사건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년형을 받아요. 1080호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더 죄가 크겠죠. 실제로 1080호에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1080호 기관사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인데요. 7분이나 지나서야 승객 대피 방송을 했고요. 또 7분 뒤에는 마스터키를 뺀 다음에 탈출을 함으로써 열려있던 문마저 닫히게 하였고 그래서 사건 피해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1080호 기관사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1080호가 열차에 진입하도록 내버려둔 직원들도 당연히 잘못이 있겠죠. 이 직원 3명도 각각 4년형, 3년형,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한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한은 진주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04년에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진주 의료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대한은 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가? 왜 현존전차 방화치사죄만 인정이 된 것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김대한은 방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를 하면 지하철이 불에 탈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범행 자체도 의도적이었고요. 이런 걸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결과는 김대한이 확신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확신의 정도, 고의의 정도가 약한 건데요.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유형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깊게 설명할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김대한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상과는 다르게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오히려 형이 더 셉니다. 그리고 부인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더 낮을 경우 결과에 대한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김대한의 경우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보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더 낮기 때문에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요.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개의 죄 중에서 법정형이 낮은 건 인정되지 않고 높은 것만 인정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만 인정된 것이죠. 오늘 사건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정말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분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들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훈 변호사였습니다.